다릅니다. 여기서도 술이 또 문제였습니다. 박나래 씨 매니저입니다. 몇 년 일하셨어요, 같이? 저는 일한 지는 10개월 됐습니다. 혹시 그 유명하다는 나래바 가보셨나요? 누나가 먹고 가라고 권유하는데 스케줄 있다고 하고 좀 빠지죠. 부담이 돼서 보니까 2016 박나래에게 바란다 하는 거 있나요? 스케줄 전날에는 좀 술을 자제했으면. 그러니까 박나래 씨와 매니저들이 만나는 건 맞대요. 그런데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이런 문제가 터져가지고 서로 화해하고 뭐 합의를 하려면 뭐 오전, 오후 이때 만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시각이 새벽이었대요. 새벽에 만났고 심지어 박나래 씨가 술을 먹은 상태였다. 다음이요. 그러면서 박나래 씨가 뭐라고 했냐. 다시 나랑 일하면 안 돼요? 이렇게 매니저들한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노래방 같이 가자 이런 말도 했다는 겁니다. 호 대변인, 어떻게 보시면 이게 합의하겠다는 사람의 태도로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사실관계는 수사를 통해서 이제 밝혀져야 되겠지만 지금까지 나온 정황들로 보면은 과연 그 매니저들이 개인적인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저런 폭로를 거짓으로 할 그런 이유가 있었을까 하는 이제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거죠. 오랜 기간 동안에 저런 행태 그리고 불법 행위 또는 뭐 갑질 이런 것들이 반복돼 왔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것을 이제 참지 못하고 결국은 이렇게 이제 폭로를 하기에 이르렀는데 그것을 합의하겠다라는 과정에서조차도 진심이 전혀 보이지가 않고 진실성이 없고 그런 과정을 다시 한번 이제 확인을 하게 되니까 박나래 씨가 지금 하고 있는 그 해명들이 과연 사실일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됩니다. 예. 우리가 의료 행위를 해주는 의사한테 주사 이모, 링거 이모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정상적인 의료 행위를 받으려면 병원 가서 받지 누가 저렇게 집으로 불러서 저렇게 25만 원에다 기름값까지 주면서 받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저 사람이 진짜 의사인가 아닌가? 의심이 드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 그러면 진료 행위를 안 하죠. 정말 의사로 믿었다 치더라도 그 전에. 예. 그런데 의사인지 아닌지 의심스러운데 계속 저런 행위는 계속됐고 이런 것들이 보통 사람의 상식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좀 납득이 되지 않는 일들이 점점 쌓여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술자리 강요 논란, 갑질 논란, 폭행 논란, 대리 처방 논란, 불법 의료시설 논란, 각종 논란들이 쌓이고 쌓여서 터졌는데 박나래 씨의 대처가 국민 여론을 더 싸늘하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새벽에 술 먹고 연락해가지고 합의하자면서 노래방 같이 가자, 나랑 다시 일하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 다음날 박나래 씨는 이런 입장을 냈다는 겁니다. 우리 만나가지고 오해 잘 풀었다고. 오해가 잘 풀렸다고 하면서도 합의가 안 됐던 점이 의문이었는데 변호사님 이제 알겠네요. 그렇죠. 저도 그 당시 입장문을 보면서 조금 의아했던 지점이요. 이 정도로 문제가 커지고 이 나라 전체가 이 일을 알게 됐다면 그 입장문 역시도 변호사들의 검토를 거쳤을 텐데 그 표현이 너무 애매모호했습니다. 예. 만나서 잘 풀었는데 뭐 합의가 됐다라는 표현도 그러니까요. 없었거든요. 그런데 좀 이제 의문이 좀 풀리는 게요. 만약 지금 전직 매니저들의 주장처럼 실제로 급작스럽게 만남이 새벽에 이루어졌다면 변호사들이 미처 동행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실 서로 감정적인 이야기들만 오고 갔다면 그 자체로서는 정말 진정한 의미의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합의가 이루어졌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예. 양측이 서로 어떤 본인의 감정을 토로하는 그런 자리가 새벽 늦게까지 이어졌는데 그마저도 서로 입장차가 컸기 때문에 그런 입장문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갈등의 골도 해소가 안 됐고 합의 자체는 현 시점에서 결렬된 거다 이런 평가가 가능합니다. 예. 박나래 씨가 새벽에 술 먹고 연락해가지고 노래방 가자라면서 같이 일하자 이렇게 이 매니저들은 회유라고 생각한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다음 날에는 우리 만나가지고 정말 잘 풀었습니다 라고 하니까 거짓 보도를 보고 너무 힘들다 이렇게 메시지 보냈다는 겁니다. 박나래 씨 답은 그러면 법적으로 해결합시다 였답니다. 매니저들이 이 박나래 씨의 의혹을 폭로하게 된 결정적인 배경, 월 400시간씩 일을 시키면서도 일한 만큼, 노동의 대가만큼, 약속한 만큼 보상을 해주지 않았다는 거였습니다. 확인해보니까 매니저들은 굉장히 지쳐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게 박나래 씨가 24시간 대기를 시켰대요. 본인이 나래바를 통해서 술자리를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아무 일도 없이 그냥 24시간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 안주 같은 거 재료들을 제대로 사오지 못하면 불호령이 떨어지기 일쑤였다고 합니다. 박나래 씨가 화가 나서 술잔을 던졌는데 와인잔이었다고 합니다. 그 조각에 손등을 맞아서 응급실까지 찾는 상황이 벌어졌다. 계속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마음이 계속해서 병들어 갔고 모멸감과 수치심을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1년 3개월 동안 계속해서 버텼다. 같이 일하자면서 박나래 씨가 소속사가 사실상 1인 소속사입니다. 같이 일하자면서 7대3, 8대1로 표준 계약서를 쓰자. 월 500에
회사 매출의 10%를 주겠다. 이 얘기를 박나래 씨가 먼저 했다는 게 매니저들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월 400시간씩 일을 시키면서 실제로는 지급한 건 300만 원이다. 굉장히 좀 매니저들이 화가 날 만하다 생각도 들고요. 그렇죠. 지금 전 매니저들이 주장을 하고 있는 건요. 초과 근무가 일상화되어 있었고 업무의 강도 또한 상당했는데 일단 근본적으로 이 일한 만큼 대가를 지급받지 못했다는 지점입니다. 월 500만 원 정도의 회사 매출의 10%를 어쨌든 약속을 받았었는데 실제로 지급된 건 월 300만 원 정도고 회사 매출의 10% 이제 이런 부분도 지켜지지 않았다는 주장인데요. 예. 이제 근무 시간이나 강도를 고려했을 때 너무 적지 않았냐 이런 비판이 가능하고 이런 부분은 사실관계가 서로 대립이 된다면 충분히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급의 근거 같은 부분이라던가 월급의 산정 내역 같은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만약 이것이 법적인 공방으로 간다면 실제로 어느 정도 지급이 되었는지는 입증 가능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예. 우리는 이렇게 월 400시간씩 일하면서 월 300만 원을 받았는데 그런데 매니저들을 정말 분노케 한 것은 박나래 씨가 소속사에 전 남자친구를 이렇게 등록해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전 남자친구에게 얼마를 줬다고요? 매월 400만 원을 지급하는 건 전직 매니저가 이제 격리 업무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인지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또 주장이 나온 겁니다. 물론 이와 관련해서 아마도 박나래 씨